저희 네네. 분야로 네. 좀 대표님 말씀을 대표죠. 드리면은 네. 같이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결국 핵심은 네. 기술, 음. 그 기술이고 네네. 기술적인 차별성을 보여줄 수 없다라면은 네. 굉장히 도태될 수밖에 그렇죠, 없지만 그렇죠. 네. 동시에 네. 단계적으로 시작을 할 때는 조금 더 마켓, 네네. 대중적인 마켓에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들이 이제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네. 어려움을 겪으셨다든지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느끼셨던 게 있을까요? 그 전기차 급속 충전 네, 시장에서 급속 충전이요.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아무래도 그 하드웨어 제조까지 같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R&D 네네. 그리고 생산 공장까지 직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는 네네. 이제 뭐 1시간 이내에 차를 완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제 개통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네네. AC 네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예, 전력 예. 변환의 모듈이 들어가고요. 네네. 그리고 그 모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버 같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킬로와트, 30킬로와트, 20킬로와트가 이제 4개, 5개씩 들어가는데 네. 열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 야외에 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여름에 자동차 요새가 안에 좀 열이 막 폭염에. 굉장히 예. 뜨겁듯이 근데 그 바로 앞에 또 이렇게 컴퓨터 기계가 들어가 있고 네. 계량기가 들어가 있고 또 통신 모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장나기 너무 좋은 고장나기 환경인데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사실 또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팬도 있지만 먼지들이 네.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안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네네. 다 또 잘 알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도 뭐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잘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제조사가 꽤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예, 미국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그건 몰랐습니다. 미국은 네네.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네. IRA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네. 공공 단위에서 급속 충전기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 이렇게 그 네. 주거형 환경이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주택, 차고가 다 있고 예, 소위 말하는 차고가 집밥 있고 먹기 집밥, 좋은 예, 완속 예, 충전이 환경이네요. 많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미국도 최근에 이런 IRA 발표 이후에 네네. 이런 택배 회사, 운수 네. 회사들, 네. 플리트 커스터머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진 택배, 네네. 뭐 버스 운수 회사 아니면 네. 뭐 SK텔레콤 네. 그런 산업용 차량들이 상용 차량들이 전부 전기 트럭, 전기 버스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급속 충전기가 필요해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급속 충전기를 제일 비싸게 잘 만드는 회사가 독일에 있는 ABB입니다. 네네. 근데, 워낙 글로벌 회사죠. 예. 그 ABB는 가격도 한 3배 정도, 비싸요? 3배, 4배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네, 그렇게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네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저희 외 또 다른 회사들도 충전기를 잘 만들면 굉장히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시장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기회도 무궁무진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생각 아예 못했던 부분이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알겠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컴퓨터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발열 때문에 막 풀러 넣고 먼지 때문에 그 먼지 없애서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지해주기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이 충전기는 그런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약간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나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 제품 있다고 들었었는데 네, 그렇죠. 네, 모듈화돼서 이렇게 네. 처음부터 만드신 게 약간 유지 보수도 염두하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충전기는 결국엔 전기 자동차의 보조 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영어로는 뭐 EV 차저라고도 하지만 정식 명칭이 EVSE입니다. EV가 Electric Vehicle 전기차고 SE가 서포트입니다. Supplier Equipment 보조 장치라는 개념인데 그럼 사실 충전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기차가 충전이 잘 되고 고장이 나면 안 되고 근데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네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 네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트러블 슈팅하고 뭐 원격 뭐 펌웨어 오버 더 에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누구든 가서 빠르게 교체를 그렇죠. 하려면은 네.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이 특정 부분들을 네네. 탈부착 형태로 아. 배선 작업에 대해 이렇게 꼬여 있고 이렇게 네네. 하지 않게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슈가 생기면 바로 네. 이렇게 설계할 예, 당시부터 부분 처리하기 예, 쉽게 이제 모듈화 만들어주고. 설계를 한 부분이 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서 제어하기도 되게 네. 쉽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더 잘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 아무래도 결국 충전기라는 부분이 네네. 관리를 얼만큼 잘 될 수 있는지 뭐 고장이 났는데도 고장이 뭐 정말 내역이 네. 제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 그 데이터 호환들이 중요하게 된 거죠. 예. 사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네.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지인들한테는 좀 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슈퍼차저 까시니까 그거는 되게 관리 잘 돼 있고 뭐 이슈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약간 그 외의 자동차들 다른 방식이죠. 삼상 맞나? 예. 뭐 이제 네. 그 슈퍼차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충전하는 그 회사들의 차를 쓰는 친구들이 네. 이제 어디 여행 갔다가 급속 충전기 콤보. 있어가지고 예, 예. 너무 좋다라고 해서 네. 이제 충전하려고 했더니 다 고장 나 있고 녹슬어 있고 그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많다라는 네, 네. 이야기들을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 이게 생각보다 그 기기가 깔린 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될 정도면 정말 고장이 되게 이슈가 많은 좀 그런 제품이긴 하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경쟁이 더 치열했지만 그만큼 네.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네, 네. 뭐 잘 품질을 신경을 써서 잘 네, 네. 만든다면은 갈 수 있는 차별화된 아. 경쟁력을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테슬라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참 테슬라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봤을 네. 때는 전기차 네. 를 만드는 회사지만 또 네.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회사다. 그 안에 데이터 들어가는 들어오는 거 다 인포메이션 처리해야 되면은 네, 소프트웨어를 그러겠네요. 데이터를 다 읽어오기 때문에 네네.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이 슈퍼차저 말씀했지만 전기차 네네. 충전기도 만들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태양광 쪽도 네, 하고 솔라시티도 있고. 하고. 네, 네. 그렇죠. ESS도 하고 있고 네네. 또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이런 컨트롤 보드도 직접 만듭니다. 그렇군요. 네, 제어보드 이렇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아니면 안에서 그런 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직접 만들다 보니까 네네. 참 다양한 분야를 네.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드웨어 직접 만들면서 네. 소프트웨어까지 그것도 굉장히 네. 탁월한 수준으로 가지고 온 거는 정말 드문 일이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하니까 지금의 독보적인 위치로 가시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완전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워낙 역량도 좋은데 하드웨어 자체도 네. 다들 이제 좋아할 만큼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칩까지 직접 이제는 공급하면서 하고 있어서 와, 그래서 그 두 개가 조화되기 힘든데 그렇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작지만 네, 네, 규모도 네. 작은 스타트업이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공격도 하시거든요. 네, 작은 네.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해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그 되게 만들고 필요처럼 들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리소스의 우선순위는 어디냐라고 네. 막 네. 이렇게 주면 이거 또 그렇죠. 어떻게 대답하려고 이렇게 말해도 네. 시비 걸 거고 저렇게 네. 말해도 시비 걸 맞습니다. 거잖아 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결국에는 그 업의 네네. 그 생태계를 제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네네. 회사는 결국 인프라 사업을 하는 전력 네네. 인프라 관련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필연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물론 이렇게 조금 걷는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언젠가는 그게 또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군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부터 믿고 잘 있습니다. 이해했어야 되는데 감사하고 많이 배우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조금 또 다른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방금 전에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이렇게 하드웨어도 이제 개발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하드웨어 특히 이제 앞으로 그 가시려는 그 스마트 변압기 예. 요 분도 굉장히 집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변압기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골목길에 있는 주상 변압기 그죠. 예, 전봇대, 전봇대에 있는 네, 그런 변압기도 있고 네네. 또 정말 큰 그 이렇게 발전소에서 오는 네, 전기를 네. 받는 이런 그 제일 큰 변압기들은 76만 5천 볼트를 34만 5천 볼트로 변환을 해주는. 그 변압기의 이제 기능은 전력을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고압을 저압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할 당시에는 변전소에 있는 네. 큰 초고압 변압기 15만 4천 볼트를 2만 3천 볼트대로 낮춰주는 네네. 변압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주상 변압기까지도 네. 제어를 하는 시스템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하느냐? 네네. 변압기는 앞에 1차 측 네네네. 더 큰 전압이 들어온 것을 그냥 그대로 고정 비율로 네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일 쉽게 예를 들어 뭐 1000볼트의 전압을 받아서 10볼트로 나간다. 네네. 그러면은 1000 나누기 10을 해서 100대 1의 비율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앞단이 1200이 들어오면은 네. 100대 1로 나눠서 12볼트가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 고정 비율을 가변 비율로 바꿔주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 전압이라는 부분, 네, 뭐 네. 이런 전력 품질은 공급은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편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네. 한 10% 이상의 편차가 나오는데요. 네네. 그 편차를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 편차를 줄여줬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네네. 가장 첫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입니다.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인데 에너지 절감이라고 했을 때는 인위적으로 에어컨을 끈다거나 네네. 뭐 이런 LED 라이트를 끄는 부분인데 효율은 사용하고 싶은 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네네. 이 효율을 높임으로써 이렇게 그 전기 사용량을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220볼트의 네네. 뭐 콘센트를 꽂았을 네. 때 그 편차가 한 10%씩 나고 그죠. 있는 부분을 그죠. 줄여줌으로 네. 인해서 효율이 좋아지면서 전기 사용량 전체가 한 뭐 5% 정도까지 네네.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약간 조금 정리를 네.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아까 변압이 효율에 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제가 되게 쉽게 틀리면 틀렸다고 네. 말씀 주세요. 이해하기로는 이제 변압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저기 발전소에서는 워낙 고압으로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력 손실이 고압에서 고압으로 쏠 때가 가장 덜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발전한 곳에서는 바로 이제 고압으로 쏘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이제 분배될 때마다 그 수요에 맞게 이제 변압을 해주는데 변압을 할 때는 손실이 좀 많이 난다라고 네, 해서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좀 콘토가 예. 아닌가 아니면 잘못 이해했나요? 비슷합니다. 네네. 근데 그 사실 그렇죠. 그 전력 품질 로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네. 뭐 변압이 될 때마다 네네. 효율이 예를 들어 뭐 99%라고 하면 1%라도 줄여지는 그 손실은 네, 나는 네. 거니까 그쪽을 말씀해 주신 네, 거고 맞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이 실제 사용 기기들 그러니까 뭐 220볼트를 쓰기도 가정 단위로 하지만 들어왔어. 뭐 공장 같은 데 가보면은 380볼트, 440볼트 그리고 네네. 기계 하나가 6000볼트를 받는 기계도 그래야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기계들의 그 받는 그 전압을 네네. 어떻게 보면 딱 맞춰주는 거죠. 인버터라는 별도의 네, 압니다. 장치가 예. 없이도 예. 좀 안정적으로 전압이 공급이 되게끔 맞춰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약간 조금 궁금한 이야기 네.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하는 네. 것보다 산업용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좀 크고 바로바로 예. 하기는 좀 좋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네네. 저희의 첫 그 어떻게 보면은 타겟 고객은 그동안은 네.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여덟 역시. 군데 이 중에 그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한 20만 개가 넘는 공장 사이트가 네네. 전국에 어딜 가도 산업단지들이 있고요. 어. 뭐 많이 쓰는 곳들은 1년에 네네. 전기요금만 거의 한 몇천억씩. 뭐 물론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네네. 하고 네. 작은 공장 같은 데들도 사실은 전기요금이 그 전체 네네. 그 어떻게 보면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아. 문제는 전기요금이 매년 오르고 있다라는 점. 그렇죠. 제조 쪽에서는 다 원가로 예, 이제 원가 바로 반영이 될 텐데. 반영이 네.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결국
가장 크게 혜택을 네네.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공장이어서 음. 1차적으로는 저희가 공장 쪽으로 많이 솔루션을 했고 아, 네네. 사실 올해부터는 저희는 또 아파트 단지 쪽도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도 사실 네. 보통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네네. 재건축 다시 예. 할 때까지 뭐 한 40년, 50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네. 실제로 집집마다 쓰는 전기도 네네. 전기 사용량이 한 10년 주기로 20% 이상씩 사용하고 그럴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워낙 온갖 예. 기기들이 나오고 또 그렇죠. 예, 써야 되는 사용량은 네.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네. 요새 사실 소파에도 이제는 다 있잖아요. 전기 네. 코드가 있어서 뭐 리클라이너 다 멀티탭 여러 개씩 넣고 거기다가도 꽂고 이게 그 우리나라 3인 또는 예, 4인 가족 예. 기준으로 한 세대가 쓰는 전기 사용량이 하루에 10kWh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네. 공식 통계인데 네네. 10년 전에는 8kWh였었죠. 그래서 이게 뭐 굳이 2kWh 더 썼다고 뭐 네네. 실제로 해봤자 몇천 원인데 한 달 해도 문제는 아파트 단지라는 곳을 네. 봤을 때는 한 1000세대 아파트 네. 단지만 봤을 때도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고 네네. 사실 이 비용이라는 측면보다도 이게 네. 변압기 용량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변압기를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네네. 이 정도 전기를 사용하겠지라고 해서 맞네요. 그만한 네. 용량을 넣는데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음. 이 전체 용량 사이즈의 50% 정도만 써야 되는데 네네. 이미 지금은 피크 시간 기준으로 한 넘어갈 것 65% 정도 네. 쓰고 있고 아. 근데 문제는 사실 이제 아파트에도 지하 주차장에 예.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가고 있죠. 있어요. 예. 요즘에 충전기 물론 이제 예. 저희가 큰 충전기는 아니고 이제 완속 충전기들이 예. 들어가고 예. 있는데 저도 지금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밤에 좀 늦게 퇴근할 네. 경우에는 그 충전기 이렇게 연결해도 전력 차단이 돼 있습니다. 이미 네. 충분히 소모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까지 하면 정말 더 위험하겠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 네, 그래서 전력 공급에 대한 그 아.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변압기 제어기를 네네. 또 활용을 하고 네. 또 핸드폰 같은 경우도 밤새 네네. 충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천천히 충전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예. 기능들이 그래서 꽂아놨을 때 좀 네. 이렇게 완급 조절해서 충전을 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게 확실히 옛날에 그런 보였습니다. 이야기 들은 네.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 네. 무식한 거를 티를 내는 네. 것 같은데 아니, 이제 휴대폰 완전 충전되면은 어떻게 네. 보면 전력 그 계속 충전 들어가는 게 더 안 좋으니까 이제 네. 되게 천천히 완충까지는 안 하게 네. 이렇게 한다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네네. 그 학교 다닐 때 뭐 전기를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도 전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네. 이 킬로와트, 뭐 킬로와트 아워, 네네. 뭐 이런 단어들 들으면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많은 분들 그래서 얼마 아껴주는데 네. 그래서 요금이 얼마야. 근데 음. 어느 순간 하다 보니 계속 네. 이런 킬로와트, 뭐 볼테지, 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너무 익숙하게 일상 용어처럼 쓰시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아. 얘기를 드릴 것 같아서. 전혀 아닙니다. 전혀 네, 아닙니다. 예. 네. 아니 지금 네. 당장 직면한 우리의 네. 현실이자 미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좀 좋은 얘기만은 아니지만 계속 전기요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되게 와닿는 이야기로 지금 더 네. 약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그 집집마다 한 집에서 1년에 내는 전기요금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말 크네요. 매월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기 때문에 이미 그쪽은 네네네. 피부에 와닿는 네. 얘기가 됐고. 그게 네. 조금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이게 완전 좀 다른 얘기라서 그런데 이게 네. 결국에 원자력 못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영향이? 뭐 조금 저도 뭐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네. 지금 뭐 최근에도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예. 있어서 예. 평균적으로 킬로와트아워당 120원 정도 내고 있는데 네네. 원자력을 이제 한국전력 네네. 4월 때는 네. 그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한 10원 정도입니다. 네, 물론 이제 만약에 그 향후에 원자력 네네. 발전소를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될 때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지만 네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는 30원 정도. 근데 뭐 태양광 네네.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네. 발전 원가가 네네. 90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차이 많이 나네요. 차이가 좀 아직은 많이, 그 예. 격차가 있어서 네.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그 단가도 낮아지겠지만 네. 아직은 좀 격차가 있고 그럼 네. 영국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뭐 EU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많이 쓰니까 그렇죠. 좀 더 그래서 영향도 있겠군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많은 나라일수록 전기 요금에 대한 네, 이제 압박을 받게 있네요. 됐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BMW, 네. 벤츠, 아우디 같은 이제 예. 기존의 자동차 OEM사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독일 국민 전체에 네네. 중에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에 음. 있는 국민 전체의 한 7% 정도 된다고 네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빠르게 전기 자동차로 이제 정책을 바꾸면서 네네. 많은 이제 그런 회사들도 전기차를 네. 주력으로 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네네. 이런 독일에 있는 뭐 이런 고급 차량들의 네. 엔진이 핵심인데 그렇죠. 엔진 기술이 엔진 기술. 그동안 축적해온 네. 근데 그것에 대한 반발이 첫 번째 많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소 중립 때문에 네네. 전기차 보급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국민적 여론이 네.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뭐 전기자동차를 탄다 그러면 이웃 주민들이 박수 쳐주고 너는 친환경을 참 생각한다 막 실천하는구나 이렇게 네. 얘기됐는데 예. 최근엔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네. 주범으로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 주범이 저놈들이 타고 다녀가지고 전기자동차 소유주들이다. 그런 눈치 눈치를 준다라는 또 기사도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당연히 뭐 가야 될 ESG, 미래인데. 탄소 중립 네. 가야 될 미래인데 네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정전, 전기요금 인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럴수록 더욱 예. 필요한 기술이시겠네요. 정말로 타임 투 많은 마켓에서 수요가. 네. 어떻게 이제는 될지. 점점 예. 시기가 예. 내 시기가 오고 있구나 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건 좀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네. 아니 처음에 창업하셨을 때 스토리 너무 좋긴 하지만 네. 좀 이르셨던 감도 있네요. 예, 뭐 네. 근데 사실은 아무리 이뤄도 또 잘하는 회사는 잘하는데 그런가요? 저희가 좀 영향이 좀 아니, 전혀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때는 참 많이 일렀던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이런 에너지 솔루션은 네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도 산업용 고객들이었는데 네네. 처음에 들어보시면 기술적으로 흥미를 갖고 계시다가도 태양광, 네. ESS, 네네. 뭐 좀 오히려 이미 기존의 정책과 의무화 보조금이 나오는 이런 솔루션들을 선호하지. 약간 너무 이런 기술들은 혁신적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는 레퍼런스가 너무 없죠. 못 믿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도 이제 나름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 이런 네네. 그런 사스 모델의 예. 반복 매출, 서브스크립션 이런 걸 제한되는데 얼토당토하지 않았던. 처음에는 그 사스 모델을 도입하려고 처음에는 하셨었군요.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기반에. 네네. 근데 클라우드 기반도 웬 말이냐? 로컬 서버로 바꿔와라. 뭐 이런 쪽도 있었고요. 그 이제 데이터에 대한 반출을 굉장히 또 처음에는 그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재밌는 게 그 에너지 데이터를 보면은 그 여기 가동률을 보면 가동률과 심지어 그거 투자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세요? 주가랑. 맞습니다. 생산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활용은 안 하지만 민감한 정보. 그래서 사실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얼터너티브 그런 데이터 영역으로 그런 지표 영역으로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에너지 효율을 얼만큼 잘하는 그런 이제 아예 수치화된 정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저희의 첫 창업 이후의 시행착오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 게 그 딥테크 회사들이 처음이 아니라 그냥 늘 겪는 그런 고통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널리 알려져 있던 거 아닌데 좋은 거 같은데 이거를 써야 되나? 라는 약간 수요자 측 입장에서 특히나 딥테크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없던 좀 기술을 개발하시거나 남을 그만큼 또 설득하셔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까 레퍼런스를 구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거를 또 끝까지 상용화 되기까지는 또 그런 레퍼런스 계속 쌓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사업은 사업대로 유지하고 투자금은 자금은 떨어지는 자금은 자금대로 유치해 가면서 이게 좀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외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딥테크를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딥테크를 이제 뭔가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약간 이런 면 좀 염두 되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있을까요? 딥테크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분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같이
같이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결국 핵심은 네. 기술, 음. 그 기술이고 네네. 기술적인 차별성을 보여줄 수 없다면은 네, 굉장히 네. 도태될 수밖에 그렇죠, 없지만 그렇죠. 네. 동시에 네. 단계적으로 시작을 할 때는 조금 더 마켓, 네, 네. 대중적인 마켓에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도 네네. 결국 저희의 그런 변압기 네. 제어, 네. 네. 충전을 같은 고객에 팔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전 쪽이랑 그리드 쪽은 너무 다른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과 예. 그런 딥테크 또는 혁신적인 차별 그 솔루션을 같이 가고 음. 저희도 사실 영업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네네. 전력 분배, 전력 불균형 아니면 그렇죠. 저희가 제어보드 네. 직접 만든다. 예. 어떤 고객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예. 예. 충전기는 충전이 네. 잘 돼야 되고 네. 변압기 제어기는 변압기 제어기를 잘하면 된다라는 네, 네, 네. 쪽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결국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좀 그리고 단계적으로 음. 이제 저희 같이 조금 더 B2B 인프라 네네네. 분야는 네. 회사의 이름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도 논문도 많이 쓰고 이런 뭐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좀 하고 기술적인 네네. 발표는 그쪽에서 하면서 인지도를 조금 올리는 것도 굉장히 네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도 그런 딜레마에 있었거든요. 이런 게 네네. 사업이랑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예, 뭐 맨날 너무 어디 가서 마치 연구원들처럼 이런 발표만 예.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레퍼런스와 좀 회사의 인지도를 만들고 네네. 자연스럽게 좀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의문 하나 풀리는 것 같은 게 약간 B2B 이렇게 기술 기업들이 생각보다 그런 컨퍼런스 참석 많이 하시고 컨퍼런스 네. 하시기도 하고 네. 직접 모아서 이렇게 뭐 자기가 그러니까 직접 사업이랑 관련 있는 것도 얘기하고 좀 다른 정말로 학술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뭐 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더 회사의 이름을 알리고 레퍼런스도 더 쌓기 위한 좀 네. 그런 목적이 있군요. 그리고 또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지 구성원분들이 네네. 또 좋아하세요. 그래요? 네, 네. 자존감, 네. 자존심도 이제 많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 이런 네, 것도 그렇죠. 올라가실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보통은 그게 연결이 되는 게 네. 보통은 이렇게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많이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주축으로 인력 구성이 될 텐데 네. 아무래도 우리의 지금 네. 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좀 더 외부에다 이야기도 하고 내가 여기 소속감으로서 좀 뭐랄까 외부에서 이런 좋은 평가를 받으면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이렇게 뭐 엔지니어분들 또는 네네.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보유한 역량을 네네. 좀 네. 일치화를 하고 네네. 뭐 외부적으로는 예. 그런 부분 또 네. 그 내부적으로는 환경 조성을 좀 그렇게 일을 할 수 음.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그렇게 약간 좀 되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고학력 엔지니어라고 할까요? 약간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으면 네. 약간 그런 분들은 좀 굉장히 그런 연구에도 진지하시고 되게 오랫동안 그 자기가 해온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요거는 지금 약간 후순위 같은데 갑자기 이거 되게 꼭 지금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래갖고 하는 일들도 왕왕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럴 때는 우리 전무님 핑계를 댑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우리 주주분들께서 저 때문이었군요.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밸런스가 굉장히 네네네. 중요하죠. 당연히 사실 그거 온라인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은 이거는 진짜 완전 약간 뇌피셜적인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에 전부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분도 이제 희생을 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그런 컨퍼런스나 약간 동향을 이제 알고 본인의 그 관심 분야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일종의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 데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그래서 단계적 성장인 거죠. 처음에는 회사의 인지도를 알리기 위한 연구
네네. 분야를 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 회사가 사업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네. 여기서 너무 선행 연구만 한다. 네네. 라는 그렇죠. 부분은 예, 딱 정확하게. 회사가 우선은 일정 부분의 궤도에 오르면은 네네. 네. 그런 선행 연구를 원 없이 네.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도 있어요. 결국 아. 그게 지금 현재 대기업은 네네. 네. R&D도 하시죠. 선행도 예, 하고 Y+5 그리고 다 같이 기술들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그 이게- 회사들이 네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 계속 투자만 맞아요. 받고 뭐 이런다면은 그걸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가 네네. 우선순위를 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갑자기 다른 얘기로 계속 새나갈 수 있는 좋은 네. 떡밥을 계속 주셔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약간 대기업의 네. 그런 점에서 되게 무서웠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당장 할 거 아닌데 그냥 네. 여러 개 대안이라는 그냥 그 대안으로 꼽힌다라는 이유로 그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각각 대체 기술을 미래 기술을 개발할 네. 수 있는 팀들을 만들고 네. 그 팀들한테 너네 이것만 해 이렇게 시키는데 이게 좋으면서도 나쁜 게 양날의 검이었다는 생각이 되는 게 아니 그러면 회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고 네. 여러 기술들 다 손 보다가 좋은 것만 딱 나중에 가서 픽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기술에 이제 매진하던 분들은 본인의 의사랑 관계없이 나 이거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나는 회사에서 대기업이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나 발령내가지고 이거에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채택이 안 돼서 완전 순전히 낙동강 오리야 되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회사 스타트업으로 오시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 오시면 약간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네. 진짜로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그런 대기업에서 아니 이분들이 여기 왜 왔어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대기업에 있으면 좋은데 그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 자기 진짜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간다니까요. 그렇게 주변에 저희 홍보 좀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크로커스와 함께 전략 분배 네. 최적화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좀 느낌이 듭니다. 대표님 막 또 이야기 중에서 레퍼런스 이야기도 좀 주셨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그런 스마트 그리드를 하는 레퍼런스 자체를 얻는 게 사실 스타트업 단위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하셨다고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주실 수 있을지요? 그렇죠. 저희도 한 3, 4년 전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은 이제 대기업을 같이 일을 했었고 이제는 좀 이렇게 잘 승승장구를 하겠다. 좀 랜드 앤 익스펜드 스트래티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뭐 대만이나 다른 사이트도 저희가 막 가고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오히려 더 어려웠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른 대기업들도 연락을 주셨는데 세일즈 사이클이 너무 길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더 작은 규모의 저희 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한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전부 A팀이 전부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었던 게 결국 그린 뉴딜 덕분입니다. 2020년에 마침 이제 코로나를 터져서 오셨는데 그런데 또 마침 그 이렇게 붕업이 되면서 뉴딜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사회 안전 뉴딜이 나왔는데 전체 뭐 10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 뭐 이런 키워드가 있었고 모여서 그래서 그 산업 단지의 수소 연료 그리고 뭐 ESS 뭐 이런 전기차 충전기 이런 걸 다 넣는데 조금 더 혁신적인 기술도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굉장히 뭐 더 큰 사업 마켓이 있는 분야입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는 다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솔루션을 좀 넣게 되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솔루션을 처음 기획 단계부터 좀 이렇게 많이 또 넣어주시고 자연스럽게 이걸 하는 회사가 누구야 했을 때는 크로커스가 하니 이런 그래서 좀 기회를 받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해서 레퍼런스 쌓은 건 아니고 잘하신 거죠. 기회가 이렇게 잘 딱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그 콘텐츠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다들 이제 잘하신 대표님들이나 뭐 잘 되신 분들이 다들 막
내가 그때 뭐 생각은 안 했었는데 운이 내가 되게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운도 결국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왔을 때 모르는 분들은 못 잡고 네. 예, 준비하시던 분들이 다 잡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 어찌됐건 저희가 검증이 됐던 솔루션이었다. 네. 이미 그걸 위해서 착착 갖추어 나가고 사이트에 계시고 이렇게 저희가 레퍼런스 하셨었고, 레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컨셉적인 얘기 아니면 이제 개발한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예, 딱 그래서 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장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요금은 앞으로 지금이 제일 쌀 것이다. 예, 지금보다 싸지지는 않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소비를 해야 내일에 나한테 덜 미안한. 네. 그렇다면은 전기요금이 더 올라갔을 때는 지금에 있는 솔루션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 필수적인 솔루션이 무엇이며 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인가라는 관점에서 예, 기회들이 항상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아까 급속자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시면서 이미 실제로 워킹되는 이렇게 사업들과 이제 재무적으로 이렇게 예, 수치를 재무 실적을 이미 기록하고 계셔서 이미 이익 구간으로 진입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기술과 그 뭐랄까요 가려고 하는 길이 이제 많이 있는 기업들은 재무 실적을 달성하기는 사실 매우 힘들고 그런 이제 투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투자에 의존을 하고 그 투자에 받은 이제 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가장 소지는 덜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이 사업이 채택이 돼서 이 기술이 채택이 돼서 어떻게 사업의 반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미 그 구간이 아닌 게 이제 잘 조정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들 그리고 경쟁 기업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쟁 기업에 비해서 훨씬 우위를 좀 가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뭐 내부적으로도 뭐 아직 저희가 그렇게 이익이 막 크게 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가격 조정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도 스케일 보급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스케일 보급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그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더 큰 뭔가 마켓을 가져가면서 의미 있는 말씀하신 그런 이익이 날 수 있는 그 구간을 언제 또 그 다음 단계 이제 저희도 목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